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7일입니다. 오후 4시를 금방 넘어섰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서는 자유한국당 당원 가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분은 그 가족과 함께 자유한국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분명한 애국 보수적 인사를 당대표로 뽑는데 한 표를 던지겠다. 가족들, 친지들에게도 계속 자유한국당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입하는 당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주로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분들이 황교안, 김문수, 김진태 등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층이다.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당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우려한다고 하지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진성당원은 들어가서 당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투표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운동이 아주 작지만은 중요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주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비판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자유한국당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자유한국당을 바꿔놓으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이 약 30만 명 되는 모임인데 바깥에서 40만 명, 50만 명이 가입을 하면은 당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안으로부터 개혁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비판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최근에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당의 체제를 바꾸겠다, 당의 노선을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직 강화를 꾀하고 여기에 전원책 같은 이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영입을 해서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나가자 하는 이런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이겨야 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가 단결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들먹이면서 서로 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 와서 탄핵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당시 국정은 마비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하고 광화문에서는 수십만 명이 촛불 시위를 했는데 이때 광장의 분노가 폭발했으면 어떻겠느냐. 광장의 분노를 법 테두리로 끌어들인 게 당연했던 것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를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지금 와서 탄핵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옳지 못합니다. 탄핵 때문에 다 이렇게 됐습니다. 탄핵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김무성 의원이 이끌었던 약 6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좌파와 손을 잡았습니다. 김정은과
싸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켰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적폐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도 전인데 지금 구속재판을 1년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 내지 한 100명이라고 계산한 사람도 있는데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몸을 담았던 사람, 그리고 반공 전선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국정원장 출신 4사람을 비롯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김정은이 주도하는 남북 관계로 돌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김정은이 부하냐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잘 되는데 한국만 이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에 걸려가지고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탄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탄핵 때문입니다. 쉽게는.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는 당시 국정은 마비되어 있었다.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했다. 광화문에서는 수십만 명이 촛불 시위를 했다. 광장의 분노를 누구로 때리기 위해서 법 테두리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국정이 왜 마비되어 있었습니까? 당시에 국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치안이 마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총 들고 나온 사람 없었어요.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했지만은 대충 평화적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이 잘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장의 분노가 폭발하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광장의 분노가 어떻게 폭발합니까? 경찰이 잘 막고 있는데. 얼마나 겁을 많이 먹고 있었느냐? 당시의 촛불 시위를 언론이 100만 명이라고 과장하니까 거기에 새누리당의 비겁한 의원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인식에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물러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수용해서 탄핵 없이 대통령의 하야로서 이 문제를 탄핵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을 몰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그 광풍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9년이 지금 적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대를 불의의 시대라고 하면서 한 시대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열어준 것이 바로 김무성 의원이 주도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김무성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동조하지 않았으면 탄핵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탄핵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연합전선만 펴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역사 속에서 지우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연결하고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합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이명박, 박근혜가 주도한 역사가 9년입니다. 9년을 잘라버리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어가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이어가려면은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잘한 것이 7, 못한 것이 3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성공한 역사입니다.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역사적 오판을 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세력, 박근혜를 사고 돌았던 친박 세력도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출당시켰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사과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친박이 비박에게, 비박이 친박,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닙니다.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을 향해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역사적 죄인이다. 역사적 죄인이란 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적 죄인이다. 그러면 죄가 뭔지를 국민들한테 고해야 되죠. 잡담으로 하지 말고 정리된 문서로서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은 김정은 문재인 세력에 반대하는 연대를 하겠다 해서 보수 대단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연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대를 할 때 자유한국당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정리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과거를 덮고 나가는 것과 과거를 정리하고 나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과거를 덮고 나가면 힘이 없어집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나가면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각오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역사적 과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방공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그리고 자유통일로 나아가겠다.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을 쓰면은 우리는 북한 자유화 전략을 써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일소하고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투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들이 용서합니다. 국민들이 용서해야지 친박이 비박을 용서하고 비박이 친박을 용서하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당이 할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조직이나 할 일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한테 또다시 김무성 의원이 2016년 12월에 뭘 했느냐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탄핵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변명은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았다 그럽시다. 광장의 분노가 폭발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럼 한국에서 무슨 혁명이 났겠습니까? 경찰과 군이 든든했어요. 지금 약해진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촛불 시위 한 사람도 그때 뭐 죽은 사람 없어요. 거의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촛불 시위에 겁을 먹고 자당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면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컨대 북한이 백령도를 기습 점령한 다음에 우리가 반격을 할 것 같으면은 김정은이가 나서가지고 핵무기 쓰겠다.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은 그때 그러면 김무성 의원은 반격하지 말자. 우리 얻어맞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얘기할 생각입니까? 이 정도. 촛불 시위 그때 많이 모여봤자 10만 명 정도 모였어요. 100만 명이라는 것은 언론의 과장입니다. 촛불 시위, 총을 들지 않는 촛불 시위에 기겁을 하고 자당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말하는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합치자, 과거를 덮자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정리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불만이 많은 보수적 인사들은 당원 가입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당원이 되어가지고 안에서 바꿔야 합니다. 바깥에서 제3자로서 논평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저 같은 언론인은 법적으로 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누구나 다 당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당 정치가 바로 그런 점에서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민의 반 이상은 공화당원 아니면 민주당입니다. 김무성 의원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도 당원이 되어서 당원으로서 발언하면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